시어머니 인숙의 고함이 새벽 공기를 찢듯 터져나왔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윤정이 눈을 뜨기도 전부터 집안에는 거친 냄비 소리와 성난 숨소리가 진동했다. 이 집에서 아침은 결코 평온하게 시작되는 법이 없었다. 누군가를 눌러야만 마음이 풀리는 사람, 그리고 그 눌림을 온몸으로 받아낸 채 하루를 견뎌야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가는 구조. 윤정은 언제부터인지 그 구조의 가장 밑바닥에 자신을 접어넣으며 조용히 숨을 죽여왔다. 결혼 후 시어머니와의 동거는 윤정의 선택이 아니었다. 인숙은 아들 민수를 쉽게 놓지 않는 타입이었다. 부부가 따로 살면 싸움만 나고 돈도 안 모여. 그 말은 겉으로는 걱정처럼 들릴 수 있었지만 속은 전부 아들을 내 손에서 절대 뺏기지 않겠다는 욕심이었다. 윤정은 식구가 아니라 이미 짜여있는 틀에 억지로 맞춰 넣은 부속품처럼 취급됐다. 이 집에서 윤정의 친정 배경은 가장 쉬운 공격 포인트였다. 음식이 조금만 싱거워도 없는 집에서 배워서 그렇지라는 말투가 아무렇지 않게 흘렀다. 살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집이야 이렇게 하는 걸 배워왔겠지라는 시선이 따라왔다. 그 말들은 직접적인 모욕은 아니었지만 가랑비처럼 매일매일 윤정의 자존심을 스며들듯 갉아먹었다. 민수는 초반엔 윤정을 감싸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인숙의 시선과 기대를 먼저 고려하는 사람이 되었다. 윤정의 억울함을 토로하면 그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라는 말만 반복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는 태도는 윤정을 더 외롭게 만들었다. 결혼 생활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조차 윤정은 혼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인숙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외출이 잦아졌고 돌아오는 길에 스치는 향수 냄새는 윤정이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고급 향이었다. 집안에서는 윤정이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오갔다. 그 이름들은 어느 정도 배경이 있고 가문이 좋고 사회에서 인지도가 있는 집안의 사람들이었다. 인숙의 표정은 그런 사람들과 연결되는 사실을 감출 수 없을 만큼 뿌듯해 보였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윤정은 비교를 당하기 시작했다. 요즘 집안 좋은 아가씨들은 말이 아주 곱더라. 배경이 좋아서 그런가 예의가 다르더라. 그 말들은 어떤 여자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었고 그 여자가 민수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출 수 없게 드러내고 있었다. 민수 또한 변했다. 평소 관심 없던 고급 모임에 참석하고 옷차림과 말투를 세련되게 바꾸었으며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의 시선이 윤정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굳이 증거를 찾지 않아도 느껴질 만큼 명확했다. 그 무렵 집에 한 장의 통보서가 도착했다. 집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는, 돌아올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는 통보였다. 인숙이 운영하던 사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흔들리고 있었고 더는 버틸 힘이 없었다. 윤정만 그 사실을 몰랐다. 인숙과 민수는 윤정을 내쫓고 새 인연과 연결할 계획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발밑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다. 인숙은 자신의 몰락을 인정하는 대신 그 책임을 윤정에게 돌렸다. 가난한 집 며느리 들여서 집안 기운이 사나워졌다는 식의 말은 상황이 악화될수록 더 노골적이었다. 민수 또한 윤정보다 다른 여자를 바라보며 현실을 도피하듯 외면했다. 그러나 그 잘난 집안의 아가씨는 민수가 가진 것이 흔들리는 순간 가장 먼저 등을 돌리고 사라졌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은 바로 윤정의 친정엄마 순자였다. 사람들은 순자를 시장 국밥집에서 일하는 평범한 아줌마라고만 생각했다. 굽은 허리,
낡은 앞치마, 늘 미안한 표정. 하지만 그 모습은 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면일 뿐이었다. 젊은 시절 순자는 재벌가 장남의 첫 번째 부인이 될 뻔했다. 결혼 직전까지 갔던 사이였다. 그러나 그 집안의 권력 다툼, 재산을 두고 벌어진 갈등, 감정보다 돈을 먼저 보는 차가운 문화에 질려 스스로 그 길을 뒤로하고 사라졌다. 그 순간부터 순자는 세상과 거리를 두었지만 자산을 직접 굴려 상가와 토지를 여러 채 가진 여자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딸에게 이런 사실을 숨겼다. 딸이 배경이나 돈이 아닌 사람을 보고 결혼하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윤정이 결혼을 원했을 때도 순자는 시댁 식구들의 인성과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딸의 선택을 존중했고 혹시나 그 선택이 행복으로 이어지길 바랐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민수가 딸을 내쫓으려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을 때 순자는 더는 침묵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경매 당일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여자가 흔들림 없이 입찰을 마쳤다. 그리고 경매 결과가 발표된 순간 그 집의 운명은 단 한 줄의 글자로 뒤집혔다. 며칠 뒤 순자는 서류철을 들고 시댁을 찾았다. 인숙은 도움을 기대하는 얄팍한 표정으로 순자를 맞았지만 순자가 식탁 위에 펼친 서류를 보는 순간 그 표정은 얼어붙었다. 새로운 집 소유주. 그 이름은 순자가 아니라 윤정이었다.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이 집은 더 이상 당신들 집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안으로 나가셔야 해요. 인숙은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 평생 며느리를 몰아붙이며 우위에 서 있던 사람이 이제 비닐봉지에 옷을 쓸어 담으며 자신이 만든 불행을 처음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민수 또한 신발만 든 채 멍하게 서 있었다. 그들의 몰락은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조용하게, 하지만 너무나 정확한 위치에 떨어졌다. 집을 떠난 사람은 윤정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남편이었다. 윤정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집에서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숨을 들이마셨다.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모든 것들이 마치 문 밖으로 밀려나간 듯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1년 후 윤정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연히 시작된 작은 회사 프로젝트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는 윤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이었다. 윤정이 과거의 상처를 이야기하자 그는 판단하지도 동정하지도 않고 조용히 귀 기울여 주었다. 윤정은 그제야 깨달았다. 무너진 자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이 들어설 공간이라는 것을. 그녀의 삶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길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남는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글자, 한 문장이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게요.